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중간고사 본 이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내용은 신경계라는 내용이고, 이 신경계는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뇌에 대해서 모든 걸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돼. 여기 그림에서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우리 중추신경계는 이미 알고 있어요. 뇌와 뭐가 있다? 척수가 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말초신경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초신경계의 역할은 감각기에서 들어온 정보를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이나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말초신경계의 역할이고, 중추는 감각기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의 역할은 감각신경의 역할과 연합신경의 역할과 운동신경의 역할,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감각신경을 통해 들어온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반응 명령을 내려주는 역할. 그래서 감각신경을 통해 들어온 감각 정보가 있으려면 이걸 넣어주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 넣어주는 애들이 말초신경이고, 반응 명령을 바깥으로 빼주는 애들이 말초신경이고. 그래서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이 있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중추신경계에 있는 뇌와 척수가 있었지? 근데 말초신경계에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는 거야. 이거는 서로 다른 거야. 뇌신경과 뇌는 다른 거고, 척수와 척수신경은 다른 거야.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둘 다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게 뇌고, 이 뇌 밑으로 쭉 뻗어 있는 이 하나의 줄기가 척수예요, 척수. 니네 척수라는 거 말하라고 하면 그 뼈 안에 있는 물이잖아요, 뭐 이런 말 하거든? 그거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 물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척수는. 니네가 생각하는 건 뼈 안에 있는 그 골수고, 이 골수랑 척수는 전혀 다른 거야. 이 척수는 신경이야, 신경. 그래서 하나의 긴 줄기야, 줄기. 이건 물이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추신경으로부터 뻗어나 있는 부분, 이렇게 각각의 몸 부분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애들이 다 뭐다? 그치, 말초신경이다. 뇌에서 뻗어나와 있는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하고, 척수에서 뻗어나와 있는 말초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하게 생각해 봤을 때 뇌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이 많을까, 척수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이 많을까? 이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뇌는 이만큼이고 척수는 요만큼이니까 이만큼에서 온몸으로 뻗어나와 있는 척수신경이 당연히 뇌신경보다 많겠지. 그래서 뇌신경은 12쌍이고 척수신경은 31쌍이야. 선생님 이거 외울 때 1, 2, 3, 1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거든? 1, 2, 3, 1? 근데 당연히 뇌가 작은 거니까 뇌에서 뻗어나온 애가 작은 거고, 다음 애가 많은 거고. 1, 2, 3, 1.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얘들은
이 말초신경은 온 몸에 퍼져 있어요. 온 몸에. 뇌와 척수는 우리 몸의 중간 부분에만 위치하지만 우리 온몸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말초신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고, 뇌신경은 뇌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 척수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와 목 부위에 있는 기관에 분포하고, 척수신경은 머리 아래 전체 부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그래서 얘들의 역할은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에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감각신경으로서의 역할, 또 중추신경계의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운동신경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말초신경이다. 이 정도. 그럼 중추신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배워볼 텐데, 중추신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 뇌라는 애다. 근데 뇌도 파헤쳐보면 이렇게 각각의 부분으로 구분이 되더라. 정신활동을 하고 감각운동의 중추가 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는 대뇌예요. 대뇌. 여기 그림에서 보는 여기 부분이지. 요렇게가 다 대뇌야. 요렇게. 가장 큰 부분, 대뇌.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대뇌와 함께 몸의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자, 수위 운동이 무슨 뜻일까? 여기에 숫자가 따를 숫자야. 따를 숫자. 한자야. 따를 수에 의지는 그 의식하다, 의지하다 할 때 그 의자. 의지. 그럼 수위 운동은 무슨 뜻이야? 의식에 따른 운동이란 뜻이야. 의지에 따른 운동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말해. 너희 손 같은 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팔다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뭐 눈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목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모든 운동들을 수위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개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뇌가 작용하는 거고, 대뇌와 함께 손에도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몸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몸의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손해다. 손해는 지금 여기 있죠. 이 대뇌의 뒤쪽 아랫부분에 위치한 손해. 그 다음 나오는 애는 항상성 유지에 중추가 된다. 그래서 시상하부라는 게 나와 있고, 체온과 삼투압 등을 조절한다. 혈당량도 포함되겠지? 항상성이니까. 항상성 유지에 중추가 되는 곳은 간뇌입니다. 간뇌. 간뇌는 여기 나와 있죠. 간뇌. 그 다음 세 가지 세트가 뇌줄기라는 곳이고, 뇌줄기 중에서도 안구운동과 홍채운동을 조절하는 게 중뇌라고 적어져 있는 부분인데, 요새 용어로는 중간뇌라고 해요. 물론 중뇌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 다음 대뇌와 소뇌의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뇌교. 여기 있죠. 중간 부분 뇌교. 그 다음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이나 소화운동 같이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곳이 연수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진짜 그 알짜배기 핵심만 나와 있거든. 이 표에 있는 내용이. 뒤에 가서는 훨씬 많이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하면 이 표에 있는 내용이라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부분들의 뇌에 대해서 알짜배기들만 나와 있는 거야. 각각의 역할. 손에는 몸의 평형 유지한다. 수위운동 조절한다. 간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중간내 안구운동과 홍채운동에 조절한다. 연수,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한다. 대뇌는 누구나 다 할 거고 정신활동 담당한다. 시간이 부족했을 때 이것만 공부하라는 뜻이야, 얘들아.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
처음 나오는 부분은 대뇌. 대뇌는 너희도 알다시피 좌우 방구가 나눠져 있고 표면에 많은 주름이 있다. 그래서 뭐 욕할 때 뇌의 주름 다 펴버린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 뇌의 주름 다 펴버리면 사람은 죽어요. 표면에 많은 주름이 있죠. 뇌 질량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 고등 정신활동 뭐에 관여한다 이런 거 나와 있고, 감각과 운동에 중추가 된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요. 여기 너희들이 이제까지 뭐 많이 못 들어봤을 법한 내용. 대뇌는 중추신경은 다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돼. 겉질과 속질은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부분과 속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뇌를 잘라보면 이렇게 뇌의 겉부분이 이렇게 있고 뇌의 속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겉부분을 겉질이라고 하고 속부분을 속질이라고 표현해. 근데 여기에서 색깔이 적어져 있잖아. 색깔이 어떻다고 적어져 있어? 겉질이 회색질이다. 속질이 백색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대뇌는 겉질이 회색을 나타내는 회색질이고 대뇌의 속질이 백색질입니다. 회색이냐 백색이냐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척수에서는 이게 반대야. 척수 같은 경우는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낚시로 많이 나와요. 척수랑 비교했을 때. 그럼 대뇌의 겉질은 왜 회색질이냐? 대뇌의 겉질 부분에는 뭐가 모여 있냐면 뉴런들의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뉴런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하면 요 머리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 개의 뉴런들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앙을 향하게, 겉에에서 중앙을 향하게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세포체들이 가운데. 아니, 겉에 부분에. 이렇게 중앙을 향하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분이 어둡게 관찰되는 거야. 조금 더 어둡게.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관찰된다. 우리 그 A 대 I 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색깔 회색질을 띠는 거고 속질은 축삭돌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약간 더 밝은 색깔 백색을 띠는 거고. 그래서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 요것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좌우 구분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겠지. 대뇌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다. 근데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좌반구다. 왼쪽 부분의 뇌는 오른쪽 부분의 몸을 담당하는 거고, 우반구. 오른쪽에 있는 뇌는 왼쪽 부분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좌와 우를 구분할 순 없지만 이렇게 잘라야 좌와 우가 구분되지만 그냥 이게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안 하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여기가 뭐 좌반구 여기가 우반구라고 하면 이 좌반구에 있는 데가 이쪽을 관장하는 거고 이 우반구가 반대쪽을 관장한다고. 그럼 중간에 이 신경의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좌반구가 이쪽을 담당하고 우반구가 여기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 교차점이 생기지.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신경의 교차가 어디서 일어난다? 연수에서 일어난다. 연수는 아까 어디였다? 여기였다. 연수. 여기서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위치에 따른 구분을 보면 대뇌의 겉질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구분이 된다. 뭐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전두엽이 아파요. 뭐 이런 거. 전두엽 앞부분 말하는 거고, 후두엽 뒷부분 말하는 거고, 측두엽 옆부분 말하는 거고, 두정엽은 정수리 쪽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부분마다 담당하는 일들이 약간 다르다. 전두엽 말하기, 두정엽 뭐 말하기, 읽기, 후두엽 시각, 측두엽 청각, 후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각각의 부분들이. 그러니까 뇌의 각각의 부분은 뭐 담당하는 데 역할이 다르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기능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감각기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감각령이에요. 감각령. 감각하는 부분, 감각령. 그러나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운동 반응 명령 내리고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연합령이고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이제 운동령인 거지. 감각, 연합, 운동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봤던 분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대뇌가 이제 끝났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뭐라고? 그치, 일단 겉질, 속질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 그 다음 대뇌의 뒤쪽 아래에 위치한다. 얘도 좌우 반구가 나눠져 있다. 이거 뭐냐면 손해야, 손해. 근데 얘의 역할은 이 손해의 역할은 아까 앞에서도 정리한 것처럼 뭘 담당한다? 그래서 대뇌와 함께 몸의 수위 운동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몸의 평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평형기관이 있어. 그 평형기관은 어디에 있어? 그렇지, 뇌에 있어, 뇌. 안내, 귀 있잖아. 이는 이거 귀야, 귀. 귀에 있어. 우리 몸의 평형기관은 귀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귀를 배웠을 건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자, 이거 기억나요? 고막. 뭐야? 고막. 여기가 고막이지? 청소골을 거쳐서 방골이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여기 전정기관이 여기죠, 여기. 여기. 반골이관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 그래서 뇌에 위치한, 귀의 안쪽에 위치한 평형감각기관인 전정기관과 회전감각에서 오는 정보를 판단하는 반골이관이 있다. 전정기관과 반골이관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 대뇌와 함께 몸의 수위 운동을 조절하거나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뇌는 어디다? 손해다. 그래서 손해의 역할은 평형 유지 요게 되게 많이 나오고요. 뭐 수위 운동 조절 요것도 꽤 나오죠. 그 다음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있으면서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된다. 이게 뭐냐면 간뇌야, 간뇌. 간뇌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 게 이 항상성 유지 이거야. 근데 이 항상성 유지는 간내에서도 간내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간내가 어디였어? 여기였지, 여기. 이 부분이 간내인데 간내에서 뇌하 수체 그럼 시상하부면 요 정도 돼요. 간내. 정확한 그림을 한번 다시 찾아볼까? 간내. 고교생을 위한 생물 사전. 간내. 보이지? 써지질 않네. 자, 여기가 간내이고 간내의 그 위쪽 부분이 시상, 그 아래쪽 부분이 시상의 하부, 그 시상 하부 아래쪽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가 간내거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시상하부라는 곳은 되게 중요한 곳이고,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항상성 유지라는 단원이 있잖아. 그 항상성에 대해서 배울 때도 간내의 시상하부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 삼투압, 체온, 혈당량 요렇게가 있었죠. 요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얘들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율신경과 내분비계. 내분비계는 뭐 말하는 거야? 호르몬 말하는 거야. 정리를 하면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방법은 간내의 시상하부가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을 이용해서 조절한다고. 지금 자율신경을 안 배운 상태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율신경 신경계 뒷부분에. 그다음 내분비계라는 것도 호르몬은 들어봤지만 내분비계는 안 들어본 애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계를 내분비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호흡계, 우리 소화계 이런 게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호르몬을 분비하는 계가 내분비계야. 내분비계는 호르몬 분비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모든 애들을 내분비계라고 부른다. 이 정도.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이 시상이에요. 시상. 간내는 시상하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시상은 그냥 척수나 연소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간내의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중간내입니다. 중간내. 중간내가 중요한 점은 동공반사의 중추예요. 동공반사가 뭐야?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반사를 말해. 동공은 언제 커져? 그치, 빛이 적을 때.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동공의 크기가 확 작아지잖아. 아니, 커지잖아? 그 다음 밝은 데 나오면 어떻게 돼? 동공이 작아지지.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어두운 데는 그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동공의 크기가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으면 작을 때 당연히 들어가는 빛이 적겠지. 많을 때는 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공의 크기가 클 때는 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키우는 거지.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거는 어두운 환경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동공이 커지고 밝은 환경에서 동공이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공 반사거든. 그래서 우리 뭐 사고 났을 때 의사들이 환자의 눈에다가 후레쉬를 비춰보잖아. 후레쉬를 확 비치면 만약에 중간뇌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하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 후레쉬를 비치면 동공이 작아져야겠지. 빛이 많이 오니까 빛을 적게 받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를 확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후레쉬를 비춰보는 이유는 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중간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면 아직은 이 중간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지. 근데 동공의 크기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벌써 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동공반사에 중추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써보면 안구 운동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애는 홍채라는 애죠. 홍채. 너무 뭉개서 써버렸네. 홍채 운동을 조절해요. 안구 운동과 홍채 운동을 조절해서 동공 반사에 중추가 된다. 이게 중간뇌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 뇌 부분은 뇌교예요, 뇌교.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서 볼록하게 돌출된 부위로 뇌의 여러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뇌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나오는 애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연수라는 애죠. 연수. 뇌교와 척수 사이에 있고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는 곳으로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 아까 설명했었지. 좌방구가 몸의 오른쪽, 우방구가 몸의 왼쪽을 담당해야 되니까 신경의 크로스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런 좌우 교차가 이 연수에서 일어난다. 근데 연수는 되게 하는 일이 많아. 연수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연수가 하는 일을 정리해보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소화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소화액 분비를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읽어보면 되게 생명활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연수가 고장나버리면 심장도 안 뛰고 호흡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는 거야. 바로 사람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연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그 다음 얘는 반사의 중추도 되는데, 이 반사라고 하는 건 무의식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무의식적인 반응.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걸 우리는 반사라고 부르고, 기침이나 재채기나 하품이나 눈물 분비 같은 반사의 중추가 돼요. 반사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 우리 몸에서. 근데 아까도 배운 것처럼 아까 반사 하나를 배웠었지. 동공 반사의 중추는 어디였어? 중간뇌였어.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반사 중추는 어디야? 연수야. 이런 것도 딱 내기 좋겠지.
동공 반사는 중간내, 이런 반사는 연수. 또 배울 거야. 어떤 반사. 그러니까 반사들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어떤 반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뇌줄기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뇌줄기는 왜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냐면 얘들이 다 같이 생명활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뇌줄기라는 부분이 생명활동에 되게 중요하다. 뇌줄기가 망가지면 그건 더 이상 이제 뭐 살아있다? 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냐면 너희들 뇌사자와 인간, 식물인간에 대해 구분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뇌줄기가 기능을 하냐 못하냐거든? 뇌줄기의 역할은 생명활동이야. 뇌줄기가 기능을 한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있다는 뜻이고, 뇌줄기가 망가지면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식물인간과 뇌사자는 말 그대로 이 뇌사자는 더 이상 살아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때는 대뇌의 겉질의 기능이 뭐였어? 정신활동이었지? 기억하고 추리하고 뭐 의식하고 이런 것들. 일단 뇌사자나 식물인간이나 둘 다 뭔가를 의식할 수 있어 없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둘 다 대뇌의 겉질의 기능은 망가져 있는 상황인 거고, 뇌줄기의 기능, 그러니까 생명활동,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심장 뛰고 있는지 없는지. 자,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맞지만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호흡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뇌줄기의 기능은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뇌사자는 더 이상 심장도 뛰지 않고 호흡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로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거든. 그래서 뇌줄기가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뇌사자인지 식물인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나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만. 다음 시간에 촉수부터 할게요.